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정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더 이상 정상국가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야 그거 뭐 그렇게 과장해서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정해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건국의 아버지, 건국의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했고 계속해가지고 이 땅에서 자유를 파괴하려고 했죠. 자유를 파괴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는 마찬가지로 적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 주미대사 이수혁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있었죠.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다고 앞으로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취지로 질문했다라는 것인데요. 도무지 지금 저 제목만 봐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70년 전이 됐건 60년 전이 됐건 50년 전이 됐건 10년 후가 됐건 20년이 됐건 언제가 됐든지 간에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는 한 끝까지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수혁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수혁 씨한테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당신이 생각하기에 왜 대한민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냐? 이유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70년 전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전에 이승만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이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미국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서 저런 식의 인식을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나서가지고 진화하려고 했죠. 국익이 되어야 미국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왜 도대체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동맹이라고 할지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그 발언이 왜 논란이 되는지 왜 공격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의아하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동맹이라고 할지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죠. 근데 그런 기준을 북한에도 적용하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익에 반하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정당화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동맹국가인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그렇게 국익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국익에 대한 얘기를 꺼내질 않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수혁 주미대사가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경례를 거부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 내외가 전부 다 참전용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수혁 주미대사 내외는 경례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국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당연히 국익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국익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해가지고 저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6.25 참전용사에게는 저런 식으로 경례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국익이 북한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인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저는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나라의 지금 이런 부분까지 걱정하게 됐냐? 세상 천지의 어떤 국가가 21세기에서 이 나라의 정체성이 파괴가 될지도 모른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걱정하는 나라가 21세기에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정체성이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의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소신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맞서가지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한동훈 검사장, 이미 용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이 됐던 한동훈 검사장은 또 좌천이 돼서 충북 진천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였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가지고 연이은 연수원 발령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검사장을 지금 보면서 야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가지고 좌천이 된 거지, 네가 잘못해가지고 좌천이 된 거지, 뭔 말이 맞냐 이런 얘기 못합니다.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동훈 검사장이 현재 지금 정부에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죄가 없는 사람이 자신의 소신대로 정의를 위해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계속해가지고 좌천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을 하는 것일까요? 한동훈 검사장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좌천이 되는 것일까요?
것일까요? 좌천되기 하루 전날 한동훈 검사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추 장관은 왜 권한유착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냐? 나는 국감이 부른다면 나갈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이 바로 전날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좌천된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우연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한동훈 검사장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것일까요? 한동훈 검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강조했었던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이나 공보준칙이 왜 이 사건, 채널A 사건에서는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추 장관이 이 사건의 본질인 권한유착, 압수수색 독직폭행, KBS의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씩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하는 것이 비난인지 비판인지 하나씩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압수수색 독직폭행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고소가 된 지 2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왜? 정 차장 검사의 수사 비협조로 인해 가지고 조사의 차질을 빚으면서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조차도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죠. 고소가 된 지 2달 가까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달 가까이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감찰 조사를 받았죠. 조사의 차질을 빚을 정도로 수사에 지금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오다가 추석 전후해가지고 조사를 이제야 받은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조사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 국민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겠습니까? KBS 허위 보도는 또 어땠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라고 해서 결국 법정 제재를 받았죠. 녹취록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녹취록을 근거로 보도했다라는 건 당연히 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허위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 장관이 그런 식으로 나팔을 불었던 검언유착, 그 검언유착의 실체가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거죠. 이런 식으로 검언유착의 실체가 다 드러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앞에서 검언유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 그런 식으로 앞에서 보도를 했었던 모든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검언유착의 실체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독직폭행에 대해 가지고 KBS 허위 보도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표명했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이 수개월 동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민들의 심정뿐만 아니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전적으로 흔들리게 되었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좌천이 된 날 추미애 장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공수처 입주청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완성이 검찰개혁 완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정말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추미애 장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부도덕함, 자신의 어떤 허물을 덮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금세 알아차리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수많은 정치인들은 양심을 지금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이게도 수많은 국민들도 자신의 양심을 지금 저버렸습니다. 정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정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가지고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좌천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지만 가서 근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장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지금 이 시기에는, 지금 이 순간에는 고통을 받고 있고 탄압을 받고 있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지금 이 순간에 정의를 위해 가지고 싸웠던 모든 순간들이 반드시 되갚아질 것이다. 저는 그날을 지금 기대하면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기도하고 있죠. 분명히 이 땅에 다시 한번 정의가 되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정의가 되살아나는 그 날에 지금 이 순간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탄압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날을 희망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에 감춰질 수 있을 것 같았던 것이 드러나고 있죠. 라임 사태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금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문제도 감춰질 것 같았지만 다시 드러나고 있죠. 분명히 저러한 사건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남아있는 한 결국에는 그냥 묻힐 수도 있습니다. 분명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저런 식의 사건들조차도 결국에는 무기력하게 묻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땅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결코 파괴가 되지 않고 기적 같은 일들의 연속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에는 계속해 가지고 자유의 가치가 지켜질 것이다. 결국에 정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무기력한 생각이 들지만 그 무기력한 생각은 떨쳐내고 계속해가지고 그날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역할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치를 생각하고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무기력한 감정이 들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무기력함에 잡아먹히면 안 됩니다. 무기력함은 다 떨쳐내고 언젠간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날의 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나라의 정의는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